김정은에게 정말 숨겨둔 아들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공식 행사마다 등장하고 있는 김주애는 진짜 후계자가 맞는 것일까요? 최근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바로 옆에서 군사훈련을 지켜보고 직접 전차를 운전하는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싼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판단도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4월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를 이제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사진 몇 장을 보고 추측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정보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라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의 자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김주애 외에 아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은 장남이 있고 진짜 후계자는 따로 숨겨져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만약 이 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북한은 아들을 숨기고 딸 김주애만 계속 세상에 보여주는 것일까요? 반대로 숨겨진 아들설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면 김주애의 반복적인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확인된 사실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김정은의 자녀와 북한의 4대 세습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애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 발사 현장에 한 어린 딸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어린 자녀가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역시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에게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북한이 김정은의 어린 딸을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정은이 자신의 가족을 보여주면서 핵무기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의 등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후에도 중요한 군사 행사와 국가 행사에 딸을 계속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관련 행사, 군 열병시, 군부대 방문, 경제시설 시찰, 국가적인 기념행사,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의 무게가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북한 매체가 김주애를 표현하는 방식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랑하는 자제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이후 존귀한 자제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지도자의 딸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자리 배치도 달라졌습니다.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에서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장면보다 김정은 바로 옆이나 행사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면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공식 사진의 위치와 순서, 호칭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과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계속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주애의 활동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2026년에는 군사 분야에서 김주애의 존재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가 김정은과 함께 새로운 전차에 탑승하고 직접 운전하는 모습까지 공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장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과거 후계자 시절 전차와 관련된 군사적 이미지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김주애에게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후계자로서 군사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 번의 세습 모두 남성이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북한에서 어린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도 낯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를 전차 운전과 각종 국방 분야 행사에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줄이고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가장 유력한 후계자 또는 후계자 지정 단계라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판단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 판단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아들이 있는 것일까요? 김정은의 자녀 문제는 북한의 최고 기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 정확히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북한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자녀 숫자와 성별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여러 정보와 추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과거 대한민국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의 첫째 자녀가 아들일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김주애가 둘째이고 셋째 자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김주애에게 오빠가 있으며 북한이 진짜 후계자인 장남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 권력 구조를 근거로 결국 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김정은의 장남은 없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아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숨겨진 장남이 진짜 후계자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정과 소문의 영역입니다. 과거 정보당국의 판단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가족관계는 외부에서 직접 확인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김정은은 아들을 숨기고 김주애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주애가 실제 후계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공개된 정황만 놓고 보면 가장 단순한 설명입니다. 김주애는 수년 동안 김정은의 핵심 행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화 행사나 가족 행사가 아니라 핵무력과 미사일, 군대와 관련된 행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군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직입니다. 후계자가 군부의 충성을 얻지 못하면 최고 지도자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김주애에게 어린 시절부터 군사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은 실제 후계자 교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직 최종적인 후계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주애를 먼저 정치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아직 비교적 젊은 지도자입니다. 당장 권력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자녀 가운데 김주애에게 먼저 공개적인 정치 경험을 쌓게 하면서 향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여전히 일정한 신중론을 유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숨겨진 다른 자녀가 존재하지만 김주애가 별도의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된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김주애가 보여주는 공개 활동의 수준은 단순한 지도자, 가족의 홍보 역할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책에 관한 의견을 내는 징후까지 포착됐다는 국정원의 평가가 사실이라면 김주애의 역할은 단순한 상징적인 존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은 자신의 후계자 시절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일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인물은 김정남이었습니다. 김정남은 한때 후계자로 거론됐지만 결국 권력에서 멀어졌습니다. 김정철 역시 김정일의 아들이었지만 최종 후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은 셋째 아들 김정은이었습니다. 즉, 북한에서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누구를 선택하고 노동당과 군부, 고위기관이 누구를 후계자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실제로 장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선택한다면 북한의 권력기관들은 김주애 중심으로 새로운 세습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최고 지도자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군부와 노동당의 고위 간부 대부분도 남성입니다. 북한 사회 전체에도 전통적인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대 여성인 김주애가 미래에 수십 년 동안 군과 당을 장악해온 고위 남성 간부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이 김주애에게 의도적으로 강한 군사적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 무기와 관련된 현장에 참석하는 모습, 군 지휘관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 아버지와 같은 형태의 옷과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김주애가 단순한 어린 딸이 아니라 백두혈통을 이어갈 미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장기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역시 하루아침에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후계자로 결정된 이후 군사적 직책과 정치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북한의 선전체계는 김정은을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주애 역시 비슷한 과정을 훨씬 어린 나이부터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왜 이렇게 일찍 후계 구도를 준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독재 체제에서 후계 문제는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을 때 후계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부와 노동당, 보위기관이 서로 다른 인물을 지지하기 시작하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입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면 핵무기의 최종 통제권을 누가 가지느냐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이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후계자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체제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애를 어린 시절부터 공개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김주애를 후계자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10년 가까이 김정은 옆에서 군사와 경제, 외교와 국가 행사를 경험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뒤 후계자로 공식화한다면 내부의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반드시 북한의 4대 지도자가 된다고 지금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 김주애의 이름과 공식 직책, 후계자 지위를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역시 당장 권력을 넘겨줘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앞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과 김정은의 다른 자녀 존재 여부, 노동당과 군부의 움직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정확한 표현은 김주애가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가장 강력한 후계자 후보이며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후계자로 보는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숨겨진 아들설을 다시 봐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김정은의 아들이 실제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면 북한 후계구도 분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김주애보다 나이가 많고 군사 행사와 당 행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두 자녀의 역할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조차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아들을 근거로 김주애는 가짜 후계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주애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주애의 등장 장소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어린 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장소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들에게 얼굴만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동당 간부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군부의 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위기관과 국가기관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씨 일가의 혈통이 계속 북한을 통치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해야 합니다. 김주애가 실제 후계자라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김주애에게 공식적인 당 직책이 주어지는가? 김정은 없이 단독으로 국가 행사에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김주애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예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김주애의 이름으로 지시나 정책이 전달되는가? 군부가 김주애를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로 공개적으로 떠받들기 시작하는가?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후계자라는 판단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주애의 공개 활동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새로운 자녀가 등장하고 그 인물이 국가 행사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외부에서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정은 자신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김정일이 살아있던 시절 외부에서는 여러 아들 가운데 누가 최종 후계자가 될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됐고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김정은 중심의 후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던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김정은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심 간부들을 교체하고 군과 당을 장악하면서 10년 넘게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경험은 북한의 세습 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후계자의 나이나 성별만으로 권력 승계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선택과 조직적인 선전, 노동당과 군부의 충성 체계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주애가 실제로 4대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4대 세습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일에서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에서 김주애. 북한 정권은 사실상 한 가족이 국가 최고 권력을 4세대에 걸쳐 이어가는 체제가 됩니다. 김주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김정은이 사라진 뒤에도 군부와 노동당, 고위기관이 자신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간부들이 김주애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라는 절대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에도 같은 충성이 유지될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후계자 검증은 김주애가 아버지 옆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만들기 시작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김주애가 여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북한은 이 과정을 더욱 길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군사행사에 등장시키고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이런 장기적인 이미지 구축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국가정보원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김주애가 단순히 가장 유력한 후보인지 아니면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존재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보당국의 판단은 후계자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후계자로 볼 수 있다는 단계까지 이동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실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김주애의 등장을 단순한 아버지와 딸의 가족 행사로 설명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숨겨진 아들설이 더욱 흥미롭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정말 장남이 존재한다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외부에서 알려진 장남설 자체가 잘못된 정보였던 것일까요?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들이 아니라 김주애입니다. 그리고 김주애는 단순히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는 어린 딸의 위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작된 등장은 군부대와 국가행사로 확대됐습니다. 군사훈련을 지켜보는 것을 넘어 직접 전차를 운전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김주애를 바라보는 판단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후계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숨겨진 아들이 정말 존재하느냐 하나가 아닙니다. 김정은이 왜 김주애를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북한 주민과 군부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가족은 일반적인 유명인의 가족과 전혀 다릅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누구를 숨기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주애의 공개가 계속될수록 그 메시지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주애에게 공식적인 정치 직책까지 부여되는 순간 북한의 4대 세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측만으로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정말 숨겨둔 아들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은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김주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북한의 다음 최고 지도자를 둘러싼 가장 큰 반전은 어느 날 갑자기 숨겨진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일성 이후 단 한 번도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적 없는 북한에서 김주애가 실제로 김씨 일가의 네 번째 권력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